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지주회사죠. 일단 지주회사 투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개인적인 내용을 비율을 좀 담았고요. 한화 22년 1분기 실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화는 종속회사의 이제 리스트를 확인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주요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총 4개 기업이고요. 하나생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하나건설 이렇게 총 4개 기업이 주요 종속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건설의 지분율은 96이죠. 거의 100% 지분을 들고 있고요. 나머지 3개사를 보더라도 지분율이 50%다 이하입니다. 일반적으로 50% 이하는 종속기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지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질 지배력을 인정을 받은 것이고, 지금 하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 건설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하게 되면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종속기업으로 이렇게 인식된 거고요. 지금 20에서 50%의 비율 지분율로 보유한 관계기업이죠. 투자 현황 보시게 되면 국내 기업으로는 버넥트라는 산업력 XR 기업에 이제 투자한 부분이 있고요. RF트론이라는 관계 기업이 이제는 손상차손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잡히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 성과가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지난 사업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그 투자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7억 원 수준이었으니까요. 매우 미비한 금액이고요. 참고로 최근에 새로운 관계 기업을 최근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기업입니다. 지금 실리콘 ASA라는 노르웨이 상장사 기업이고, REC 실리콘 지분 12%를 약 1,400억 원에 인수하는 그런 결정을 이렇게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주회사, 하나라는 지주회사의 가치는 보유한 그 종속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요 종속회사 4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총 3개 기업은 상장사입니다. 지금 상장된 기업들의 지분 가치, 즉 하나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 가치만 놓고 보면 22년 1분기 자료죠. 하나솔루션은 2조 5천억 원이고요. 하나생명보험 약 5천억 원 수준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약 9천억 원 수준이고요. 즉 위에 주요 종속기업 중에 하나건설은 비상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장부가액으로만 보더라도 1조 2,500억 원이나 됩니다. 하나건설. 즉 이 하나건설, 비상장된 이 하나건설을 제외하고 이 상장된 주요 종속회사를 지금 지분가치로만 합산하게 되면 지금 대략 3조 9천억 원이 되죠. 3조 9천억 원이나 되는데, 보시면 현재 하나의 시총이 2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라는 기업이 들고 있는 종속회사들의 주식 지분 가치가 3조 9천억 원인데, 그것도 상장사만이죠. 비상장 기업인 덩치가 큰 하나건설은 제외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의 시총이 2조가 조금 넘는 이런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유한 주식가치, 상장사 주식가치만 3조 9천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2조 조금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어느 정도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 겁니다. 며칠 동안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큰 폭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디테일한 시가 조정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흐름을 반영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건설도 제외했고 상장된 3개의 종속기업의 지분 주가만으로 주가 지분만으로 현재 시총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들이 보유한 종속회사들의 지분 가치는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시장에서는 보통적으로 30% 할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통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할인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절반 넘게 할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의 하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이 우려하는 지주회사의 문제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주회사는 상속 관련 지배구조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열사를 관리하는 지주회사의 의미, 가치를 단순하게 위에서 말씀드린 이 지분 가치로만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가치가 낮아져야, 즉 하나라는 이 지주회사의 가치가 낮아져야 나중에 추후 상속세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주회사라면 이 상속 이슈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기업이 어느 정도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뭐 충분히 충분히 틀리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제 기업 가치를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일단 물적 분할이 있죠. 물적 분할로 자회사 상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뭐 구주 매출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금 배당이 있습니다. 뭐 배당하면 좋은 기업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락이라고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무상증자 할 때 권리락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주회사는 배당금을 늘려가면서 기업 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자회사를 상장함에 따른 구주 매출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배당금으로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뭐 지주회사가 사실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률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금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높은데요. 지금 하나를 비롯한 지주회사의 경우 주가 상승 여력을 목표로 접근하시는 것은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서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지주회사의 이제 22년 1분기 연결 손익계산서인데 여기서 실제 하나 지주회사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지배주주죠. 순이익 빨간색 이 볼드 처리된 402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 이 파란색 부분은 모두 연결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지분 가치까지 모두 합산해서 실적으로 표시된 것이죠. 숫자만 부풀려진 거라는 뜻입니다. 뭐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난 사업년도 연결 기준 온기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은 2조 9,278억 원 이렇게 잡혔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하나의 시가총액이 2조 조금 넘었으니까 시가총액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영업이익은 하나라는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열사 지분까지 모두 포함한 실적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체 사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6.8% 늘어난 7,588억 원 이렇게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596% 증가한 284억 원 기록했습니다. 이게 실질 한화 자체 사업에 대한 실적이고요. 방산 기계 부분은 방산 해외 매출과 기계 매출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284억 원 수준이죠. 이게 자체 사업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연결과 이 지금 개별 별도의 이 개념을 조금 접근하시면서 지주회사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의 주가는 지금 지주회사 아무리 디스카운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과매도 측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지주회사들은 통상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그리고 현금 배당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현재 하나에는 그대로 100% 적용하기에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유의미한 IPO 가능성이 있는 종속기업은 하나건설이 있는데 지금 자회사 상장으로 지주회사 기업가치 우려가 존재하죠. 하지만 하나건설의 지배구조상 이런 지금 IPO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굳이 하나건설 상장이 아니더라도 현재 상장된 3개 자회사의 지분가치만으로도 매우 할인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배당락일 이후에는 배당 수익률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현금 배당 수익률도 있는데요. 다른 지주회사들처럼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현금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진 않죠. 그만큼 따라서 배당락도 이 하나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즉 기업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지주회사를 투자하실 때 보셔야 될 것은 종속 회사들 개별의 성장 여력인데요. 모든 지주회사들을 동일한 잣대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종속 회사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사실 일일이 종속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사업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종속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한다면 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의 주가도 당연히 변동성으로 크게 뭐 하락하거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속 기업들의 사업성,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서 따져보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험 업종에는 높은 밸류를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뭐 캐시카우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업종 자체가 성장성은 낮고 그렇게 미래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성장 여력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개별 투자가 아닌 지주 회사의 경우 내 입맛에 맞게 해당 기업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상승 매력도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나 지금 저평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장주처럼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대하면서 접근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며 박스권에 갇혀서 뭐 흘러갈 수 있는 게 지주 회사의 주가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나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플레이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 지주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최근 22년 1분기 실적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